네, 비상월드 범령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반기 시험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그래도 이번 문제 중에서 좀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우리가 늘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는 한 문제가 늘 출제가 됐었죠. 예, 이번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 안전관리 기구에서는 늘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예, 기구별로 어디 소속이냐, 해당 기구의 위원장이 누군지, 하여튼 편성에 대해서 위원장, 위원 누구로 구성되는지, 간사가 누군지, 그리고 각 기구별로 심의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해당 기구가 반드시 편성돼야 할 필수 기구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기구인지, 이런 등등의 물어보는 사항이 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안전관리기구 5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모르고는 여러분들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항이 암기되어야만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문제가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좀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자, 재난안전관리의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게 있죠. 그래서 위원장이 총리가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강제기구니까 둔다라는 표현을 쓰죠. 둘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위원장 총리이고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들 보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위원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 기구별로 위원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앞글자를 이렇게 따서 암기를 하시든지 뭐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시든지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그 위원들 편성에는 그 장관들 18개 부처 장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17개 부처 행정각부의 장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외의 위원은 누굽니까? 예, 국방, 금식, 원국, 경기, 문산, 해소질.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청장, 부처청장, 청장, 위원회장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다 하셔야 합니다. 쭉 보시면 국방금식 원국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예. 금융감독원장일까요? 금융위원회 위원장일까요? 예.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 아주 그 출제위원이 금융자를 딱 넣어서 응시자들을 뭔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려면 위원들 100%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아니죠. 그럼 옳지 않은 거 기억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기억이 포함되어 있죠. 기억이 포함되는 건 뭐 있습니까? 1번과 3번이 있네요. 나머지 2번, 4번은 아닌 거죠. 자, 니은.
니은에서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우리 안전관리 기구에는 대부분 회의 소집이 다 위원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죠. 예. 그 의결하는 거는 예, 과출과찬이죠. 과출과찬. 예, 맞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맞는 표현이나 그러니까 니은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니은을 제외하면 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디귿, 미음도 다 틀린 걸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보기가 미음까지 있어서 지문량이 많지만 빠른 속도로 이럴 때는 뭔가 1차적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위원회 회의에 붙일 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정을 위해서 지역위원회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예,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거죠. 지역위원회에 두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죠. 둘 수 있다. 예,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 틀린 거네요. 예, 그러니까 디귿도 예, 틀린 것에 포함되고. 자, 중앙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는 예, 위원장 2명이 있죠. 공동위원장 2명에서 35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 예, 리을을 맞습니다. 자, 미음도 어딘가에 틀렸다는 거죠. 중앙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예, 지역에 있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기억력 보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풀기 위해서는 한 개 한 개 풀 때마다 이 보기에서 제외하면서 푸시면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기구 5개가 있죠. 5개. 5개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암기 속도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조문만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되시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 그 암기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시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은 누군지, 예, 위원들은 누군지 한눈에 다 두도록 딱. 그러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연상이 딱 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빨리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기에서 나왔듯이 회의 소집은 위원이나 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위원장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본인도 할 수 있고 위원이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죠. 네, 중앙위원회와 여기 조정위원회, 그다음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뭡니까? 위원 한 명이 요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이 요청해야만 회의가 된다는 거. 민간협력위원회도 어떤 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하죠. 상황이 있을 때 대규모 재난.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 한 명이 요청할 수 없습니다. 4분의 1이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그렇게 좀 쉽게 표현됐습니다.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재난안전상황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문제가 나오면 이 재난안전상황실을 반드시 설치 운영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인 그 재난안전상황실인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수적인 재난안전상황실이냐? 여기는 필수는 행시시와 중앙행정기관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남욱의 재책기관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은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는 난이도를 한 중 정도로 봤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보기가 미음까지 있습니다. 미음까지. 아주 여러분들
그 시간을 엄청 끌게 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푸셔야 합니다. 자, 행시시. 행시시는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상시 재난안전사항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니죠. 금방 봤듯이 행시시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은 평상시에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 상황실입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 옳은 것을 고르니까 틀렸죠. 그러면 기억을 먼저 제외합니다. 기억이 1번, 3번에 있었네요.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러면 니은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니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뭡니까? 재책기관 중에,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에 나목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죠. 그러니까 나목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재난안전사항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죠.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어, 니은 2번밖에 없네요. 4번에는 디귿 리을 미음이네. 그러면 답은 2번에서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차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도 보셔야 합니다. 자, 양쪽에 미음이 있으니까 미음은 뭐 꼭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디귿 어디가 틀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어딘가에 틀려야겠죠? 자, 누구는지 재난 발생할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은 재난을 신고하는 겁니다. 재난 신고는 누가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군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죠. 그래서 재난 발견한 사람은 이 셋 중에 한 사람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신고를 또 알려줘야 합니까? 신고받은 사항을. 긴급구조기관장은 시군구청장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입니까? 지휘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통보를 해야 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인데 통보하면 됩니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두 사람 다한테 홍보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는이 아니라 밑입니다. 밑. 조문에 보시면 법령에 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 틀리게 되겠네요. 자, 리을도 틀린 것이 틀린 것으로 돼야겠죠? 니은, 미음이 맞는 거니까.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재난상황보고 절차입니다. 재난상황보도 마찬가지. 누가 누구한테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냐. 이 사항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그렇죠. 재난상황보고는 발생 우려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죠.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는 즉시 재난상황보고에서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은 어떻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즉시 보고해야 하는 건 뭡니까? 재난 상황이죠. 재난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해야 하죠. 지체 없이는 즉시보다는 조금 뭐 늦게 해도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 수습까지 한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보고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돼야겠죠. 지체 없이. 벌써 여기서 틀렸네요. 그래서 누구한테 상황보고를 해야 하냐? 행안부 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장, 시도지사한테 보고 통보해야죠. 세 사람한테 보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보고받은 사람 중에 재난관리 주관기관자,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람을 확인 종합해서 누구한테 통보해야 합니까? 보고라고 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다시 한 번 더 통보를 해야 한다는 거.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리을도 틀렸네요. 자, 미음은 맞을 수밖에 없겠죠. 해외 상황 보고입니다. 해외 재난 상황 보고. 제 공관장이 즉시 누구한테 해외 재난이니까 해외 재난의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인
외교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죠. 예, 미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난이도 중으로 봤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게 또는 밑을 또이라는 표현을 썼고 통보를 보고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디귿 같은 음, 보기를 되게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 중으로 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제외하면서 풀면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요 기역 니은만 알아도 거의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재난의 예방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기존에도 많이 나왔었죠. 재난 예방에 대해서 어, 각 문항별로 물어보는 문제인데 대부분 여기 언급된 내용은 1번, 2번은 기능 연속성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3번, 4번은 특정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예방에서는 특히 우리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은 거의 뭐 아주 제일 중요한 파트죠. 예,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 기능 영속성 계획에서는 계획 수립을 어떤 기관들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은 뭐 등급별로 이 점검하는 그 기준 기본이죠. 예, 이거는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1번부터 볼까요? 자, 재책기관장과 헌법기관들이죠. 헌법기관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장은 기능 영속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 반드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1번이 맞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차 2번, 3번, 4번도 다 보셔야 합니다. 자, 행안부 장관이 기관 단체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고 인정 고시하는 기관 단체와 민간 업체는 계획 수립해야죠. 네, 민간 업체도 계획 수립합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하되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어떤 단체 업체입니까? 네, 민간 업체와 민간 단체에 대해서만 협의를 거치죠. 나머지는 계획 수립 바로 하면 됩니다. 여기 기관 단체가 아니라 민간 단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자, 특정관리 대상 지역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죠.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안전도가 미흡이다. 안전도 미흡은 무슨 등급으로? 미흡은 D등급이죠. 우수, 향후, 보통, 미흡. 미흡이니까 D등급입니다. C등급이 뭡니까? 보통이죠, 보통. 틀렸네요. 자, C등급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 작업을 언제 한 번씩 하게 되십니까? 예, C등급. A, B, C는 모두 다 반기별로 1회 이상이죠. 반기별 1회 이상. 월 1회가 아닙니다. 월 1회는 D등급에 대해서 하게 돼 있죠.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좀 쉽게 나왔는데 1번에서 딱 답을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을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봐서 답을 딱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재난의 대비에 대해서 옳은 것을 뭘로 그걸 알아. 이 문제도 보기가 미음까지 있네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 긴급통신수단 마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긴급통신수단 마련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가 중요하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통신 끊기는 거에 대해서 긴급통신수단으로 세 가지가 있죠. 유선, 무선, 위동통신망. 예, 흰 부분이 없네요. 기억 맞겠네요. 기억이 맞으면 기억을 보기에서 선택하면 1번과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빨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재난관리 기준을 제정할 때, 국가 재난관리 기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할 때 미리 관계 중앙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죠? 기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아는 건 아니죠. 각 그 중앙행정기관별로 재난에 관련된 기준을 다 설정할 수 있겠죠. 설정을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일 잘 아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합할 때 의견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니은도 맞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들어가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나머지도 다 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디귿. 다수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때 누가 작성을 하냐? 그걸 물어봅니다. 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할 때 다수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관련된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협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을 하여야 한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여러 기관들과 관련되니까 재난의 어떤 총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작성해야 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너무 힘들겠죠. 부담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융통성을 부여해서 임의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렸네요. 이것이 맞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2번 틀렸고. 자, 리을도 틀려야겠죠? 예, 미음밖에 없으니까. 자,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매뉴얼 협의회는 구성인원이 2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 여기까지는 맞네요. 근데 위원장은 호선한다? 예,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들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을 하죠. 우리 재난안전법에서 호선은 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일 때만 호선이라는 거. 호선을 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절대 호선이 다른 데 이렇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호선은 두 가지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부위원장은 호선이고 원인조사협의회 위원장은 호선. 예, 부위원장, 위원장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시고 두 가지 경우일 때만 호선이라는 거. 자, 디귿에서 우리가 다수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관련되는 재난일 때 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가 재난법에 다수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관련되는 재난 사항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뭐냐? 위기 경보를 발령할 때와 금방 보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는 사항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위기 경보는 뭐 다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협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발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기 경보는 긴박한 거니 긴급한 거니까 협의 없이 바로 행안부 장관이 발령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협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작성한다는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미인 같은 경우는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재난 대비 훈련할 때 뭐 훈련 그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아니 훈련 주관기관장은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하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훈련 참여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 대비 훈련하는 것은 강제 사항입니다. 꼭 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훈련 주관 기관의 장은 참여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겠죠. 언제까지? 훈련인 15일 전까지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 15일. 보통 우리가 뭐 다른 법령에서 훈련할 땐 7일 전까지 알려주는데 재난 대비 훈련에서는 15일 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르고 골라라. 이 문제는 뭐 쉽게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그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보기들이라서 단지 미음까지 보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게 이렇게 지문량이 있다라는 거. 그 점 외에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부터. 기억. 행안부 장관은 매년 재연보 재난연금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죠?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하게 되어 있다. 기억은 맞네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 들어간 거는 다 제외해야겠죠. 1번, 3번이 제외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니은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험물 사고와 관련된 대규모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특별히 필요하다는 재난에 대해서 수습을 후 수습사항과 뭐 장하게 깁니다. 재난백서를 물어보는 거였네요. 자, 재난백서 누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게 되어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될 수 있겠죠.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는 그 사고나 재난 유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위험물 사고니까 위험물 사고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누굽니까? 주관기관의 장은 누구겠습니까?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 그러니까 위험물 사고에 대한 재난백서는 소방청장이 작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 네,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네요. 자, 재난백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대규모 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직이 선포됐거나 그 밖에 뭐 이런 상황일 때 작성하게 돼 있다. 작성 시기는 맞네요.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 보고해야 합니까? 총리가 아니죠. 우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재난안전법에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해 놨죠. 세 가지 있다는 거. 자, 누가 보고를 해야 하냐? 재난대비론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원인 조사 결과도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백서만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라는 요 특징적인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니은 틀렸네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4번. 4번.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하는데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죠. 예, 점 출연금. 원인조사, 재난 원인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리을은. 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 본조사라고 구분한다. 그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근데 본조사에서는 정밀 분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그 재난이 생긴 지자체나 관계기관장에 정밀 분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닙니다. 원인조사 누가 합니까? 조사단장이죠. 조사단장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죠. 리을도 틀렸네요. 자, 그럼 미음도 틀린 거죠. 미음 뭐 쭉 보시면 알죠. 안전관리 현장 재정고시는 누구?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죠. 국무총리가.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땐 되게 어렵게 출제된 그런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옳은 것은 지역 축제 문제 나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하는 지역 축제냐 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자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냐. 예, 그 축제 유형을 먼저 알고 이렇게 딱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죠.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축제 관리하도록 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돼 있죠. 이거는 맞네요. 작성해서 중앙행정위원장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통보해주면 그 매뉴얼에 따라 중앙행정위원장과 지자체장은 지역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해주고 또 공개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매뉴얼을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 공개하긴 하는데 공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두 가지 헷갈리죠. 예, 제가 봐서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음, 공개를 꼭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시험 보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개를 꼭 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뭐다?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개하게 돼 있죠. 공개를 꼭 해야 한다는 거. 그죠? 공개를 해야 여러 일반 국민들도 알고 또 관계 부처나 이런 사람 부처에 있는 기관들도 다 알 수 있죠. 자, 기관 경고장 받았을 그 경고장 부여할 때 그 경고장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경고장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공개를 해야만 다음부터 이제 경고장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경고장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공개하는 것 외에는 다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관 경고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경고장 받은 해당 기관장은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공개 안 하면 누가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 자기가 재난총괄자인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표현하지 않겠죠.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예, 그래서 기관 경고장은 공개는 강제형도 있고 임의형도 있다는 거. 경고장 받은 기관장은 꼭 공개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공개 안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즘 이런 큰 차이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 문항 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 점검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고 또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도 점검하죠. 자, 지도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지도 점검했는데 시정 요청을 전부 다 시도지사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하게 돼 있습니까? 관계기관의 장한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꼭 요청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2번도 틀렸네요. 자, 이런 부분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지도 점검만 누구 한다 이런 식으로만 딱 알고 있지 이 뒤에 디테일한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항. 중앙경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인데 사전에 통보한다.
시군구청장인데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두 사람 외자가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민간에서 뭔가 축제를 개최하는 그런 경우죠. 그럴 때 시군구청장인데 계획을 통보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3번에 또 틀린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에 따라 시군구청장인데 통보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서 통보하게 돼 있다는 거. 예,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아, 이런 부분, 딱 여기 외자가 통보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 예.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이런 거 중간에 있는 표현에 대해서, 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렵죠. 예. 여기까지 다 암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에 외자란 표현을 뺐기 때문에 좀 3번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근데 여기에 대통령령이라는 거, 이 부분도 틀렸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항은 다중참여 지역축제인데 이거는 공고일 기준으로 한 이틀 뒤에 개정 시행된 건데 이걸 문제 내갖고 이번에 이 32번은 다행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 없음으로 처리가 되었죠.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다중참여 지역축제도 이제는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수립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 시행령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수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4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개정 시행 날짜가 이제는 지났으니까. 다음은 보상 부분입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상황형 문제로 나왔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과 비슷해서 그래서 상황형 문제라서 제가 한 중 정도 난이도로 봤습니다. 자, 갑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뭔가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그 갑의 배우자는 을이고 갑의 어머니는 병입니다. 그래서 갑이 어떤 재난에 대해서 봉사활동했냐? A씨 시설인 어린이 공원에 재난이 발생해서 A씨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했는가 봅니다. 참여한 해 본인의 휴대폰이 파손이 됐답니다. 그리고 복구 과정에 부상으로 인해서 갑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부터 한번 볼까요? 기업. 갑은 파손된 휴대폰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수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뭘로 보상받습니까? 예, 실비로 보상을 받죠. 수리가 가능하니까 수리하는 그 실비로 보상을 받습니다. 교환 가격은 어떨 때 보상받습니까? 완전히 수리가 불가능해서 새로 사야 할 경우에 교환 가격으로 보상을 받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틀렸으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을 제외하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니은에서 한번 볼까요? 자, 사망한 유족으로 배우자와 모친이 있다 그러면 유족 보상금은 누구한테 줘야 합니까? 예, 보상금 우선순위. 이것은 뭐 여러분들 100%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1순위 배우자죠. 누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어 모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을에게만 준다라는 거. 예, 니은도 틀렸네요. 니은도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이겠네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포태, 임신하고 있는가 봅니다. 임신 중이었는데 태아가 보상금 지급 순위에서 태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출생한 걸로 보죠. 뱃속에 있더라도 출생한 거 본다는 거. 지금 맞고, 자, 보상금은 A씨가 부담한다. 보상금 부담 기준 있죠?
국가 업무 시설이면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자체 업무 시설이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여기서 지자체 A씨의 시설에 관련된 재난이니까 누가 부담한다? A씨가 부담한다.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긴급구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예, 긴급구조도 우리가 늘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죠. 긴급구조에 문제 나오면 뭐 제가 긴급구조 지휘대 뭐 지금까지 늘 출제됐던 부분이고 그다음 능력평가 제외되는 거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제외되냐 아니면 2년 연속 제외되냐 제외되는 대상 활동들 있죠. 이것도 100%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자, 방면 현장 지휘대는 두 개, 네 개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예, 소방서별로 묶으니까 그 상위에 있는 본부장이 운영하게 되겠죠. 방면현장지휘대. 그래서 여기 긴급구조지휘대는 방면현장지휘대와 번역현장지휘대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앞에 용어가 다 나오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옳지 않은 걸 곤란하니까 기억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겠죠. 1번은 제외가 되겠네요. 답은 2, 3, 4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볼까요? 긴급구조 기관에서 긴급구조 업무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담당자 관리자는 긴급구조 교육 받아야죠. 자, 긴급구조 교육에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이 있죠.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그렇죠. 신규 교육은 업무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받아야 하고, 정기는 신규를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하게 되겠죠. 자, 니은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있는 것도 제외해야죠.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디귿. 자, 긴급구조 분야에 관련되는 민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능력평가 그 사항의 전문 인력에 해당이 된다. 맞죠? 전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디귿도 제외하겠네요. 그럼 답은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건. 진짜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 경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때 다음 연도에 능력 평가에서 제외된다. 재난 대비 훈련 결과는 뭡니까? 다음 연도에 한해서만 제외되죠. 다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을이 틀렸네요. 자, 소방청장은 능력 평가할 때 평가 지침을 언제 주기로 줍니까? 반기별로 수립한다? 반기별로 뭘 수립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에 없습니다. 예, 소방청장 매년 수립하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은 쉽게 내줘갖고 리을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과태료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과태료를 구하는 뭔가 상황형 문제인데 재난안전법에서 지금까지 과태료 이렇게 산출하는 문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령 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이 마지막 문제에서 우리 수험생들께서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과태료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재난안전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이렇게 가중되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횟수의 기준이 몇 년입니까? 3년 동안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3년 이내에 위반 행위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지난부터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위반했는 그런 걸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위반 횟수가 3년 이내의 횟수인지 그 다음 위반한 거에 대해서 가중사항인지 감경사항인지까지 겸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살출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2020년 2월 5일에 뭔가를 위반했답니다. 7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보험 가입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죠. 제일 과태료 금액 낮은 게 뭡니까? 10일 동안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7일 가입 안 했으니까 10일 이하니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겠네요. 근데 20년도에 최초로 부과받고 23년도 3월 22일에 같은 행위로 적발됐다. 그러면 20년부터 해서 3년이면 23년 2월 5일까지가 3년 기간이죠. 근데 3월 20일이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났으니까 이때부터는 과태료 산출을 처음부터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었으면 가중이 되지만 3월 20일 날 적발됐다는 거는 새로이 첫 번째로 적발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3월 20일 날 적발됐으니까 처음 같은 행위, 그러니까 7일 동안 보험 가입 안 한 행위를 한 거네요. 3월 20일에 처음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 원의 과태료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틀렸네요. 자, 21년 3월 3일에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최초로 과태료를 부가처분 받은 후 24년 2월 3일에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3년 이내에 뭔가 가중된 이제 처벌 횟수가 추가되는 그런 위반 행위인지를 3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21년에 3월 3일이니까 3년이면 24년 3월 3일이죠. 근데 24년 2월 3일이니까 3년 안에 그 위반하게 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위반한 거네요.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30만 원, 두 번째 위반하면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위반했으니까 5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예, 맞네요. 자, 다음은 리을은 다중이용 시설의 관리자 병원 34조 6항 34조의 6의 사망에 따른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로 적발됐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다중이용 시설의 관리자가 작성하는 위기 상황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를 지적했는데 그 지적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개선하지 않아서 적발됐다. 자,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개선 명령 따르지 않으면 1회는 50만 원, 2회는 100만 원, 3회째는 200만 원이죠. 50만 원 적발됐는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소한 부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을 한다면 50만 원의 절반이면 예, 최대 감경을 25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5만 원의 과태료를 어, 부과할 수 있죠. 근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니까 30만 원의 과태료를 감경했다는 거죠. 50만 원인데 50만 원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데 30만 원 감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데 20만 원 부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자, 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위험구역에서 태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네요. 그래서 위험구역에서 21년 5월 1일부터 해서 24년 4월 29일까지 21년부터 24년 3년 기간 내내요.
3개월 이상 태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를 3회 위반했다. 3개월 이상 뭘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는 사유에 해당되죠.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는 사유인데 태거 명령을 위헌구역에서 태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회 위반했다. 3회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위헌구역에서 태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50만 원이죠. 150만 원. 기본적으로 150만 원인데 3개월 이상 위반을 했다 그러면 150만 원의 절반 이상을 해서 가중을 할 수 있죠. 가중하게 되면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예. 50만 원만 가중해도 200만 원 되니까요. 최대 75만 원까지 가중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 75만 원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태료 부과는 최대 200만 원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리을은 맞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뭔가 시간도 걸리고 또 이런 상황형 문제도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수험생한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맞추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였다라는 거. 네, 지금까지 재난안전법 기출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4대 법령 기출문제를 다 해설 강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해설 강의 참고해서 또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